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어반노무 오랜만에 올라오죠. 그죠? 한동안 좀 열심히 올렸는데 내가 좀 요 근래 좀 바빴더니 또 업로드가 뜸해져가지고 오늘 잠깐 일어나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3년 2월 12일 오후 3시 41분이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파토나 썰인데, 이게 한마디로 그거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뚜라레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토리라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승낙을 받으러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시작부터 약간 조금 삔또 상하는 건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친 만나서 과일 세트 들어오고 갔는데 여친이 오빠 고기 사지 그랬어, 소고기, 이렇게 해서 아빠가 고기 좋아한다고 여기서 조금 빈정이 상했는데, 뭐 일단은 뭐 이건 넘어갔고, 근데 결혼 식사 전인데 손님으로 왔는데 식사 자리가 너무 부실했대. 양만 조미김을 플라스틱 포장 그대로 올라왔고 그래도 내가 손님인데 라고 하고 있던 찰나에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좀 약간 그 막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막 이러면서 막 목만 긁다가 시시콜콜한 걸 물어본 거지. 뭐 자네는 학력이 어떻게 되나, 연봉이 어떻게 되나, 부모님 뭐 노후 준비는 잘 돼 있나,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했대. 결혼이란 거는 현실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40평대 자가로 살고 있어가지고 뭐 근처에서 이렇게 뭐 여기서 시작할 거다 하니까 그러면 혼수도 필요 없겠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네 맞아요, 몸만 와서 같이 살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명의들이까지 치게 된 거지. 그리고 처가댁 근처로 이사를 권유하는 듯 이때부터 선을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남자 짜증이 나가지고 그 장인어른 말씀 다 끝나자마자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지 목들아. 여기는 여기서 다 정리가 된 거지. 그 자기 딸내미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데, 근데 초면에 이런 식으로 이게 대화하는 걸 봐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결국에는 그런 걸 보니까 어떤 집구석인지 확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fuck you를 날리고, 야 이제 끝내자, 심하이 치자, 이제 우리 관계, 이렇게 딱 떼고 결국에는 그술 먹고 새벽에 글이 올라왔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글에 대한 반응이 주작이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주작이다. 그냥 여자 집이 피용신 같긴 하지만 주작 같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었거든. 주작 같다, 주작 같다, 주작 같다. 좋아요도 엄청 많이 박혔어. 말도 안 될 정도로. 84, 원래 이렇게 잘 안 박히는데.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여추해서 좌표를 찍고 주작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뭐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용 회계법인 아저씨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한수원 다니는 그 누나가 글을 썼는데 난 이 글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 다 자극적이라고 다 주작은 아닐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주작거리니까 참 보기가 안 좋다. 근데 자기도 인사드리러 가서 그 댁에서 40분간 부모님이 드라마만 보고 있었대. 그래서 너무 민망해, 뭐지?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뭐 잘 처신하고, 그래서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여친에 대해서 쌓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게 활용 점정을 딱 찍은 거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상한 집안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주작으로 몰아가는 게 되게 웃기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공동명의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댓글은 그거였어. 너 이글 쓰고 얼마 버니? 진심 궁금하다. 혐오 조장 알바인데 그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현실과 온라인의 세계가 만들어낸 괴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도 파혼한 사람들이 엄청 많지는 않고, 얼마 전에도 한 명 딸내미인데 파혼을 했거든. 근데 파혼이 진짜 흔합니다. 진짜 흔한데, 근데 파혼의 이유의 80%는
결국엔 돈 때문이거든. 돈 때문에 그렇게 박살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엄청,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내 주변의 사례를 보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고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 자기 딸내미의 미래를 책임질지도 모르는 남자는 너무 고압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야. 이건 뭔가, 이건 뭔가, 돈을 얼마 버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부모님 노후는 돼 있는가, 집은 뭐 어떻게 올 건가, 이런 거 있지. 이걸 고압적으로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화가 난다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화나는 게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의 반응이야.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든 이게 말리거나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멀뚱멀뚱 눈 두고 이렇게 보면, 이러면 이제, 거기서 빡이 눈가리가 돌아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 알 거야. 이거와 똑같은 이유로 박살난 애가 내 친구 중에서도 있거든. 뭐,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뭐 둘 다 혼자 살고 있긴 있는데, 근데 따져보면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런 온라인의 잘못된 그런 뭔가 문화 같은 거 있잖아. 뭐든지 해도 결국에는 한 글자로 얘기하자면 내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내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런 게 크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 또라미가 아깝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안 차이가 조금 심한데 약간 집이 가난할 때, 장인어른 장모 쪽이 그러면 약간 방어기제 같은 거 있잖아. 방어기제 같은 걸로. 그래서 뭐 원래대로라면 우리 집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네 김서봐, 이 정도인데 괜찮겠나라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언론과 미디어에서 봤던 거는 큰 소리 치는 모습이었잖아.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거냐? 우리가 베이비 낳아주는 거는요? 예,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 고압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뭔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그 결혼 비용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는 결혼이라는 게 마켓으로 성립이 돼 있잖아. 결정사 이런데.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평균 비용은 6대4가 나옵니다. 결혼 비용이 6대4. 그래서 2022년 결혼 비용으로 봤을 때는 신랑이 1억 7천, 신부가 1억 1,400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신랑이 60, 40이 아니라 뭐 7대3까지도 나오기도 해. 근데 그 반대로 7대3이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 그 남자 쪽이 집이 좀 여의치 못한데 여자 쪽이 좀 돈이 많잖아. 그러면 여자가 오히려 칠을 해가는 경우도 있고, 6대4 해가는 경우도 있고, 5대5도 있고. 그래서 6대4, 5대5가 제일 많았어. 내가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통계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따져보면 그 결혼 마켓에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랑 우리는 그 엄청난 괴리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비를 낳아가지고 그 기쁨으로 갚아주잖아요. 근데 너무 천박하다 이 표현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뭐 자연스럽게 그런 도태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는 문득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친구들한테. 근데 내 친구들 같은 경우 500만 원으로 시작한 애도 있고, 실제로 덕마 아빠 같은 경우는 내가 물어봐서 야 너희는 결혼 비용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가족끼리 만나서 상의를 했대. 그냥 장인어른 장모 다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근데 그쪽은 집안이 둘 다 여유가 있거든. 울산은 약간 두루두루 잘 산단 말이야. 덕모 엄마도 아버지 대기업이고, 덕모 아빠도 아버지가 대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거의 반반으로 했대. 덕문에는. 근데 따져보면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있어서 부모의 힘이 필요 없는 게 원래는 정상이지만, 근데 한국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양가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요거 요렇게 요래 형편이 좀 되는 사람 조금 더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상식적인 선인데, 근데 결국에는 파혼나는 파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아까 그 파토난 경우 80% 결국엔 다 돈 때문이거든. 근데 그 돈이 왜 안 맞는가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놔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런 문화적인 내용,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정상적으로. 뭐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지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기간 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지, 나를 비롯해. 나 10년 뒤면 50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릇된 그런 세대관과 결혼관과 비용 때문에 생긴 것들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그어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